영희가 죽은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영희 생각만 하면 오빠가 원망스럽다. 그날도 오늘처럼 부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괜시리 우울해지는 그런 날이었다. 우린 꿈 많은 여고생이었고 영희는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곤 했다. 영희가 지금은 군대에 있는 우리 오빠를 짝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던 나는 영희가 올 때마다 오빠를 내 방으로 불렀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어 보였던 오빠가 나중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하지만 난 전혀 개의치 않고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나 영어 문장 해석을 이유로 오빠를 자꾸 방으로 불렀다. 내 뒤에서 오빠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영희를 보니 친구로서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론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오빠에게 영희는 여동생의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영희는 오빠를 보기 위해서 우리 집에 놀러왔고 난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오빠를 내 방으로 불렀다.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온 오빠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려버렸다. 오빠는 문을 쾅 닫고는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와 영희는 멍하니 서로를 마주 보았다. 잠시 후 영희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애야, 나 그만 가볼게.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영희를 문 앞까지 배웅해준 나는 곧장 오빠의 방에 쳐들어갔다. 오빠, 어떻게 내 친구한테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평소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았던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연신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파랗게 찔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난 영희가 새벽에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난 오빠를 마구 몰아세우고 말았다. 오빠가 그때 문을 닫고 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영희가 얼마나 여리고 섬세한 친구인데 오빠가 영희를 죽인 거야. 오빠 때문이야. 하지만 오빠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사실 영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는 내 책임도 있었다. 내가 그때 오빠를 부르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빠 탓이라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후로 밤에 잠이 들면 꿈에 영희가 나타나서 날 슬픈 눈으로 쳐다봤다. 오빠 역시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영희의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빠는 군대에 갔고 오늘은 오빠가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 창밖을 바라보며 오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조용히 내리는 부슬비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영희 생각이 났다. 난 무심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기집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보같이 죽긴 왜 죽어? 그때 오빠가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나도 이젠 무서움이 많이 사라졌다. 어? 오빠가 무서웠다고? 그래. 뭐 죄책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영희는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걔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 뭐? 그게 무슨...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나? 네 방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영희 뒤쪽에 흰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서 영희를 끌어안고 있더라. 그 여자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씩 웃는데 정신이 확 나가버리더라고. 너 내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에 했던 말 기억하나?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이면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자 봤다던 그거? 그래. 그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른들한테 엄청 혼났었지. 근데 그 여자를 그때 또다시 보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영희가 죽을 운명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네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잖아. 그렇다. 우리 할머니도 그 다음날 목을 매서 돌아가셨다. 오빠 이야기를 들은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며칠 후 휴가가 끝이 나고 복귀한 오빠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미애야, 어제 꿈에 하얀 서복을 입은 그 여자가 다시 보이더라. 각별히 몸 조심해라. 느낌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섬뜩한 내용에 난 손에 든 편지를 바닥에 떨구고 말았다. 누군가 내 뒤에서 오빠가 보낸 편지를 탁 하고 쳤기 때문이다. 이상하다. 지금 집에는 나 혼자뿐인데 뒤를 돌아봐야 하나? 잠깐. 이건 영희가 자주 바르던 로션 냄새인데? 안녕하세요. 이번 명절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어머닌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까지 천안의 단국대학교 캠퍼스 앞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단국대 앞에는 천오지라는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유독 음침한 곳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학교 운동회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식구들이 많아서 세수나 양치는 마당에서 하곤 했다는데요. 세수를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돌려보니 웬 아주머니가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울상이 된 얼굴을 하고서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주머니 손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아이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창백한 얼굴에 눈에는 초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가, 어서 가자. 가자. 그 모습에 공포를 느낀 어머니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는 그 일을 금세 잊고 학교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경찰과 구급차가 천오지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새벽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가는 여자를 봤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침에 본 광경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알고 보니 빚과 생활고에 시달린 아주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저수지에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잠수부들이 시체를 찾았다며 물 밖으로 나왔고 어머니는 호기심에 저수지 근처에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 익사가 아니라 질식사인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며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고 그 후로 또다시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어머니는 그 사건의 진상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죽음을 직감했던 아이가 생존 본능으로 아주머니의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영을 하지 못했던 아이는 온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물에 빠져 죽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이는 익사로, 아주머니는 질식사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오지를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곳은 사진으로 봐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아가, 어서 가자. 가자.